네, 오늘은 그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 이렇게 해서 보안 설정에 관련된 CCE. 예, 요즘에 그 클라우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데이터 기본법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도 커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쪽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어떤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라미스 형태의 어떤 그런 데이터 관리보다도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일단 내가 쓴 만큼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클라우드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해서 기술들이 보통 한 2000년대 후반 정도에 좀 언급이 됐습니다. 2008년, 뭐 2009년, 2010년 이렇게 돼서 이때에 한참 이제 클라우드 이렇게 지금 이제 빅데이터와 뭐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들을 가지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기술들이 이제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한 2018년 정도에서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시장 마켓에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대중화가 이렇게 돼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쪽에 관심들은 많았지만 약간의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바로 보안이었습니다. 보안. 우리 인프라 구조에 있었던 중요한 데이터를 과연 클라우드 상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될지에 따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서비스들도 많이 어, 나오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취약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떤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 보안 설정 부분으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렇게 공개 배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에 살펴보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것을 살펴보자면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좀 쪼개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한번 같이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이런 것을 많은 것을 들여다보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쪼개가지고 좀 짧게 짧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저런 것이 있구나라고 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뭐 제가 길게는 그렇게 안 잡을 예정이에요. 보통 한 두 서너 달 정도, 뭐 길면 한 6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 뭐 이렇게 학교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좀 쪼개서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 상반기에는 뭐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숙지하셔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부담도 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어, 좀 이렇게 최신에 나와 있는 이런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시간을 조금만 좀 할애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그런 패턴으로 가겠습니다. 보통 내가 공부 좀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뭐 한꺼번에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어. 뭐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짧은 시간에 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한번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방 지칩니다. 그죠? 금방 지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든 것을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한번 한 세션 좀 들어보고 또 시간 날 때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일정 시점을 두고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하시면 본인이 뭐 휴식도 좀 취하고 또 최신 트렌드도 이해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CCE 취업 가이드에 한번 개요를 쭉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배포하는 어떤 그 개요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 인증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따라서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에 이를 평가 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 우리가 줄여서 CSAP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CSAP에서는 서면 현장 평가 CCE, CVE 많이 들어보셨죠? 실질적으로 CCE는 그 환경 설정을 말하는 거고, CVE vulnerability 취약점을 얘기하는 거죠. CVE 공통 취약점, 공통 환경 설정, environment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 침투 테스트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는데, CC 취약점 점검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 분석 및 각 시스템에 대한 조치 방법 등 충분히 숙지해야만 평가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평가 대응 및 사전 준비가 용이하도록 CCE 취약점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발간하기까지 어떤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CE는 취약한 설정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CCE 그 다음에 CVE 이렇게 하면은 어떤 취약점의 어플리케이션 OS에 대한 고유의 취약점 여기서 뭐 E는 어떤 그 취약점 설정에 대한 점검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뭐 environment 이렇게 환경 설정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 취약한 설정에 대한 점검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이드에 대한 목적과 활용은 본 가이드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 담당자 및 클라우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CCE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보안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21종의 보안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각각 진단 항목, 그 다음에 항목 설정, 설명과 진단 기준, 진단 방법, 조치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위한 담당자 및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취약점 보안 조치에 관련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 활용 범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 가이드는 클라우드 인증 심사 시 취약점 점검, 평가 항목별 점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간한 것으로 수록된 점검 방법 및 클라우드 인증 심사 기준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수록된 점검 방법은 클라우드 인증 심사 기준이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운용되는 서비스 활용 기능 및 세부 버전 패치 등에 따라 점검 방법과 판단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 수록된 판단 기준은 클라우드 인증 평가 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인증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양한 사항에 따라서 이제 인증심사원들이 거기에 따라 평가를 하겠죠. 양호 또는 최악을 가르는 실제 판단 기준은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에 따라 다양한 환경 정책을 고려해서 심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가이드에 수록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최악 판단을 받게 되어도 환경 정책 합당한
보완 조치와 근거를 수반하고 있다면 양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배포하게 되면 요 가이드에 딱 따라서 요 수준만 다 그대로 요것만 하면 모두가 통과되겠지 라고 해서 나중에 심사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 가이드대로만 그대로 다 했는데 왜 양호가 안 됩니까? 가이드대로 했는데 왜 이게 취약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또 요 기준에 따라서 딱 하고 그 나머지는 또 안 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기준 가이드는 말 그대로 안내입니다. 안내, 그죠? 안내고 실질적으로 가이드는 법률적 지위는 없습니다. 법률적 지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뭔가 침해 사고가 생겼거나 이렇게 했을 때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은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른 또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지위는 우리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가이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률적 지위에 준하는 그런 형태를 좀 띠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잘 보시고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응하시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할까요? 물론 이제 심사 기준에 따라서 리스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이런 클라우드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 담당자라든지 개인정보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모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가이드를 안내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가이드 해주고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잘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상중하로 이렇게 해서 장비의 고난에 직접적인 획득을 하거나 장비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시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점을 우리를 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중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접근 경로를 제공하나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취약점을 우리가 중 정도로 보고요. 하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킹에 성공하더라도 장비 및 다른 장비에 주는 영향 및 효과를 줄 수 없는 취약점으로 봐서 상, 중, 하 이렇게 형태로 지금 현재 구분해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좀 끊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보안 가이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